성시경 씨가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성시경 씨의 발등을 찍은 도끼는 바로 매니저였는데요. 네? 오랜 기간을 함께한 10년의 기간을 함께한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10년이나? 그렇습니다. 평소에 성시경 씨는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보다 사람과의 관계, 신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시경 씨가 개인 채널에서 옷 같은 거 갈아입으면서 이미지 변신에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컨텐츠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완전히 막 변화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좀 아니었나 봐요, 이 구독자들에게는. 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을 통해서 스타일리스트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겠냐. 이런 영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성시경 씨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호박에 자기를 비유하는 농담 섞인 말까지 하면서 직접 SNS 통해서 스태프들 향해서 악플 그만 달아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아이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잖아요. 수박은 못 돼도 줄 긋는 법 좀 천천히 배워보려고 그런 건데 네. 만약에 내가 멋져지겠다고 스텝까지 바꿔야 한다면 난 차라리 멋져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태프들 보호해주던 성시경 씨인데 네. 이 매니저에게 10년 동안 믿었던 그 신뢰에 배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내가 뭘 하고 싶 눈빛만 봐도 알 정도 그런 정도일 텐데 어떻게 등을 쳐요 진짜. 예, 그 10년을 함께한 매니저면 거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 매니저한테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돈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어허. 그 매니저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성시경 씨 소속사 측에서는 성시경 씨의 전 매니저가 재직 중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했고 매니저는 퇴사한 상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성시경 씨뿐만이 아니라 외주 업체, 관계자들한테까지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성시경 씨 소속사 측에서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지금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확한 액수를 파악 중이란 얘기는 그만큼 액수 피해액이 크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시경 씨는 연예인 가수 중에서도 굉장히 고소득이고 지명도가 높은 가수여서 재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특히 해당 매니저가요. 성시경 씨와 더불어서 그냥 뭐 매니저가 아니라 이분이 활동 범위가 되게 넓어요. 성시경 씨가 공연도 하죠. 방송도 하죠. 광고도 하죠. 행사장 가죠. 유튜브도 찍죠. 맞아요. 굉장히 행사를 많은데 그걸 전부 다 같이 실무를 관리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소속사에서부터 10년 동안 호흡을 했으니 강산이 한 번 바뀔 정도로 호흡을 맞췄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성시경 씨가 단독 회사를 차리면서 얼마나 같이 호흡이 잘 맞았으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리고 이제 같이 손잡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끈끈한 호흡으로 잘 알려진 매니저였는데 이 아티스트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던 매니저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했던 매니저였지만 업무상 문제, 금융 문제,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금융 피해를 입혀서 평판도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건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 친구한테 뭘 서운하게 이러지라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까 봐 성시경 씨의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성시경 씨를 사칭해서 또는 성시경 씨 이름 참말로 이름 팔아서 뭘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걸까요, 최재문 교수님?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성시경 씨 입장에서 상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시경 씨가 느끼는 이 충격이라는 게 특히 이제 금전적 문제가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지기로 오랫동안 일했던 매니저의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도 좀 마음이 상심이 크겠지만 배신감이 느끼지 않겠어요? 믿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에 대한 충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성시경 씨가 요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그전에는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겪었다고 해서 충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세거든요, 나이가. 나 46세인데 연애 계산하면 25년을 했어요. 25년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그 아픔보다 지금 느끼는 게 더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나이 먹고 또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네.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성시경 씨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성시경 씨 외주업체 관계자들이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전을 직접 가져간 횡령이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배임이나 속여서 돈을 얻어간 사기 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시경 씨 측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부당한 채무를 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 측이 소상하게 주장 입증하는 것에 수사의 범위와 정도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나치게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소에 나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단계에 비춰보면 이미 고소는 기정사실로 보이고 그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정리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